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오늘은 새싹과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우리 시장도 슬슬 잠에서 깨어나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려했던 코로나19도 검사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는 오늘 1.26% 상승하면서 2085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32% 동반 상승하면서 650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은 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구해줘 스탁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죠.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가능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시간 채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떤 전문가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빨간불 켠 시장만큼이나 정말 반가운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강호진, 서성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면서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발생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비중, 얼마에 샀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저에게는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 업종, 또 어떤 테마 좋아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모바일로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고 적혀있는 이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에는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연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어떤 업종으로 또 어떤 테마로 투자를 하고 싶은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또 뭐 단기로 투자하실지 장기로 보실지 이런 투자 성향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남겼지만 조금 더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쭉 내려가시면요. 여기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노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클릭하시면요. 저희 바로 노란톡 채널로 이어지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들과 1대1 상담해보시고요.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꼼꼼하게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좀 기분 좋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강호진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좀 슬슬 기지개를 켠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아직은 좀 불확실하게 변동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할지 좀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좀 해줬는데 네. 제가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미국 선물 시장을 조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연일 상승을 좀 보인 상황이라서 뭐 단기적인 조정도 뭐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봤을 때 오늘 여전히 개인만이 사는 개인 투자자의 날이었습니다. 좀 다소 아쉬운 수급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뭐 금융투자에서 3천억 넘게 좀 순매도를 좀 보이게 되면서 장중에 좀 시장을 누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계속적인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뭐 연기금에서도 지금 1,200억 수준을 매수를 보이면서 조금은 반등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환율도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찍어 누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업종 지수 중에 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3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대부분 시장 저점일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고점 찍은 이후에 변동성 지수 좀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 동반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1%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2100포인트 수준의 좀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저항 여부는 좀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장기 이평선 상단으로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방향 뭐 중추세를 봤을 때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진 전문가는 오늘 코스피를 개인 투자자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코스피는 현재 2100선이 이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살펴봤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은 서성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오늘은 동반 상승을 해줬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기분 좋게 그냥 봐도 될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순매수로 올라온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은 바이오 쪽으로 조금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오늘 장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발음이 중요한데 날 좀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 못 살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날 좀 봐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게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오늘은 강세를 보였던 업종군에서 돋보이는 업종군이 바이오 업종이었고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이 시간 정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 종목의 강세에서 바이오 종목의 순환매를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와 조금 동떨어져서 생각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장중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급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장중 내내 한 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로는 3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장중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 이 부분을 조금 아까도 강호진 전문가가 얘기를 했겠지만 일단 그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비춰봤을 때는 조금 월요일장은 조금 빠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바이오의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종 간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접근 가능한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상승을 할 때는 비싸도 상관없이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좀 불안한 시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시국에 조금 맞는 그런 업종과 섹터를 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이오 업종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4월 달에 예정된 미국 암흑회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시장 딸 좀 보소 아니고 딸 좀 봐요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항상 재밌게 준비해 오시는데 제대로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소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의 날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에 저희가 열심히 구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내주신 구조 사연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또 성공 사례들 있겠죠? 오늘은 서성민과 강호진 전문가님의 성공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연 보내주셨었는지 사연 먼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요, 박준민님께서 2월 20일 날 남겨주셨던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혼자서 투자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TV를 켜면 어디는 바이오가 좋다, 어디는 IT가 좋다 하는데 예전에 신라젠으로 큰 손실을 본 기억이 있어서 바이오라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IT 쪽은 너무 오른 듯한데 어디 투자할 만한 종목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바이오와 IT주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분께는요, 강호진 전문가가 바로 다음 날 SNK 폴리텍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는 9,100원대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 1,750원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18%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A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18%의 수익률 낸 종목인데요. SNK 폴리텍,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님, 18% 수익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었던 게 이 종목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다시 한번 살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내용은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좀 긴 추세를 좀 봤을 때 지금 우상향 추세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장기 이평선 상단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초입 구간부터 이제 정배열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회색선 상단 터치 이후 아니면은 그 상단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제 장기 이평선 부근, 이 회색선 부근을 다시 내려오자마자 다시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실리게 되면서 장중 13%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준 상태인데 그만큼 아직까지 모멘텀도 살아있고 아니면 추세도 살아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없이 짧은 단봉에 음봉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봉은 이 음봉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양음양 패턴으로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상승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만들어뒀던 8,570원 부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뭐 짧게 단기 수익 실현 기회 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 9,500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상향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자회사 상장 이슈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 점 역시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우진 전문가의 종목 SNK폴리텍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는데요. 여전히 모멘텀과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짚어봐 주셨습니다. 이 8,57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00원대 이 상향 돌파하는지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라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성공 사례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2월 5일 날 대박이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폐렴주에 뒤늦게 들어가서 손실을 보고 있네요. 아직 현금이 남아있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종목 담아서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쪽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도 전기차 관련주 매매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은데 만회할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코로나19 관련주 제대로 공략 못하셨던 분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서성민 전문가가 2월 6일자 LNF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는 24,500원 선, 최고가 현재 26,6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8.35%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성민 전문가의 종목이었네요. 8%대 최고가 수익률 달성했는데요. 자, LNF 지금 또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다시 좀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구해드린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좀 높이 제시해 드린 부분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를 높이 제시해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봐야 될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장 정리를 해드릴 때 코스닥 종목들의 수급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IT 종목의 수급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유입되면서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LNF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CM, NCA. 자, 이거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어떤 원소를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NCM이 최근에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M의 N은 니켈이고요. 그리고 C는 코발트고, 그리고 M은 망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니켈, 앞에 들어가는 니켈의 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회 충전 시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NCM 중에 811이라고 있습니다. 그 N의 비율이 8대 그리고 CM의 비율이 1대1 정도 되는 하이니켈 그 소재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니켈이 에너지 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LNF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봤을 때 조금 최근에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작년도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증설에 따른 그런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증설 효과가 이제 2020년도부터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턴 어라운드의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한 수급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차트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서 이 종목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남들이 잘 달릴 때 얘는 달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외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고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까지 증설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타당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접근은 3만 원이라는 목표 가격을 그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 가격 전략인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24,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22,000원을 하향 돌파한다라면 그때는 손절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부드린 대로 중장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의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LNF 종목 짚어봐 드렸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단기로 24,500원 선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의 성공 사례들 만나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부러운 분들 많으시죠? 자,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은 사연 만나보기 전에요. 나도 사연 보내보고 싶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시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 얼마에 샀어요? 이런 내용 아직까지 보내주고 계셔요.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따로 구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는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고 또 어떤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성향이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또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모바일로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고 빨간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다 길게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얼마나 들고 가실지 이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잘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보다는 또 전문가와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시면요.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노란 버튼 있습니다. 자, 이 버튼 클릭하시면 또 저희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과 1:1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어떤 사연이 있을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 남겨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겨주신 사연 중에서요. 신명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네, 최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미리 볼 걸 그랬어요. 놓친 종목들 아쉬워요 라고 해주셨네요. 앞으로는 꼭꼭 챙겨보려고요. 주식 공부도 되고 아주 좋아요. 저는 예전에 바이오주로 수익을 많이 냈어서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가는데요.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전문가님들 조언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사면 괜찮은 바이오주 뭐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렇죠. 바이오주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주에서 좀 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께는요, 제 생각엔 서성민 전문가가 좀 잘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서성민 전문가님, 바이오 관련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게 좋은 종목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오. 있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바이오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타이밍 좋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티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님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님의 계좌를 틔워줄 그런 티움 바이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SK 케미칼에서 분사한 그러한 희귀성 난치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케미칼에서 분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SK 케미칼 시절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 이미 세포주 배양 기술과 그리고 개발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 성장 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신생 기업으로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지금 후보 물질 단계에 있는 그 급발성 그 폐섬유증 치료제 TU2118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기술 수출을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폐섬유증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폐섬유증이 최근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또 뉴스가 뜨는 걸 봤거든요. 좀 어떤 코로나19 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먼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네.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은 실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슈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슈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엮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폐섬유증이 코로나19의 증상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하는 폐섬유증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완전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그 기술을 이탈리아의 기업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난리가 난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이디어에서 접근한 종목 중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가격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는 바닥 부근에서 고개를 설설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유동성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보여지고요. 기간을 길게 놓고 보시면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상장 이후에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4일 동안 급등을 주고 나서 계속 죽어 있었습니다. 계속 밀렸던 부분이고 이제서야 막 고개를 든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도 완료되었다라는 부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 소화가 윗부분에선 안 됐겠죠. 윗부분에 대기 매물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 대기 매물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텐데 일단 이 종목은 시초가 공략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요때 가격대 보시면 이때 고점 부근에는 어느 정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물들이 많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의 고점 부근 조금 중단 부근 한 16,000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가 중요한데 손절가는 최근 최저가 부근이 일단 12,000원 하단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3,000원 부근에서 조금 떨어진 12,900원까지 손절가 보도록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로 좀 보고 싶어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 구해주신 것 같은데요. 티움 바이오라는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를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900원 잡아주셨습니다. 꼭 이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김은숙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던데 매수를 아무것도 못했네요.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확실히 오늘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좀 오르는 게 눈에 띄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르고 나니까 눈에 보여서 오늘 일정에 대응은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될 만한 종목 있으실지 마찬가지로 여쭤봐 주셨어요. 자, 우리 김은수 시청자님께는 제가 이번엔 강호진 전문가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 바로 공략해 볼 만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네.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종목명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앞타바이오. 이 기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센티멘털적인 부분, 즉 감성적이나 기대감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이슈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미국 경선에서 이 민주당 쪽이 좀 압승을 좀 거두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이 국민 개보험 도입 기대감이 좀 실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승을 좀 보였고 그에 뒤따라서 이 국내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아까 서성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연구 암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탄력이 붙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 전반적인 섹터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특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특정 뭐 학회나 아니면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있다면 아니면 이런 스케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수익을 내기 조금 쉬운 기업 이런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뭐 이런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장주가 보통 상승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시는 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추가적으로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특례 상장을 이뤄냈었던 그런 기업인데 일단 이 제약 산업에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어떤 후보 물질, 신약 후보 물질이 있는데 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좀 다시 한번 개선시켜서 다른 후보 물질, 다른 적응증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사제에서 아니면은 뭐 먹는 약으로 뭐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파이프라인 하나 아니면 신약 물질 하나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이 당뇨병과 관련된 뭐 신약 물질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임상 2상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 신청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뭐 이런 업종 강세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게 되면서 주가 강세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뭐 3가지의 기술 이전을 이뤄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이 당뇨병과 관련된 치료제가 임상 승인이 결정이 되고 임상 2상이 완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 이 제약바이오에 맞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차트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계속적인 눌림을 좀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당뇨병 임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주가가 대략 저점 부근에서 한 70%가량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뭐 기대감이 좀 빠지고 수급이 좀 이탈하게 되면서 가치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주가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 엄청나게 증가를 했지만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출회가 하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전부 나오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가 조정이 이뤄지고 나서 이미 이 시세 초입 부근 위치까지 내려와 있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실려주고 있고 하단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막 상방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가격대 목표가를 정하자면은 대략 28,8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뭐 갭 상승이 이뤄졌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직전 고점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8,800원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또한 손절가는 하단 뭐 지지선 부근인 대략 뭐 22,5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으셨던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좀 도움을 받으셨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미국 암 연구 학회를 앞두고 좀 기대감 받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다바이오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8,800원, 손절가는 2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정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늦은 방송 잘 못 보다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보게 됐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요즘은 코로나 관련주를 사야 할 듯한데 뉴스 보면 원격 의료 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련주 쪽에 좋은 종목 혹시 있을까요? 혼자서는 아무리 봐도 좋은 종목 찾기 너무 어려워요. 매일 시청하면서 배워나가려고요. 구해주세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이 있을지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격 진료 관련주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원격 진료로 관련한 이런 종목이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요. 서성민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이 좀 원격 진료 소식에 좀 솔깃하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또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격 진료는 최근까지 두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원격 진료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대면 진료가 일단은 우선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법적으로 원래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라는 부분을 좀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 환자의 의료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약국에서는 자동으로 제조를 하고 그래서는 원격으로 진단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격 진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환자가 병원에 찾아온다고 해도 의사도 무섭죠. 의사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원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서버라든가 기기에 저장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면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화 해놓는다면 어디에서 그 정보를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의료 정보 데이터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낮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최근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데이터 3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찾아낸 종목이 비트컴퓨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보 서비스를 지금 클라우드화 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약국의 운영 시스템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시스템이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 IT 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관련된 부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적도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실적이 많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개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2019년도는 370억 정도 매출을 내면서 67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입소문도 퍼졌고 그다음에 그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단계 그리고 병원의 그 의료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는 단계,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물량을 털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나가지는 더 이상 나가지는 않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크게 무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 진료가 어느 정도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라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새롭게 나왔을 때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제도화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수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정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말씀 거기까지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꾸준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EPS가 한 4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2배, 1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ER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의료 정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업종 중에는 그래도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평균 PER 정도로 한 20배 이상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7,000원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가격 전략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코로나 이슈가 좀 희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밀렸지만 크게 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기관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일단 그 가격 전략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목표가로는 거래가 터진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날 이날 고점 부근이 6,580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윗꼬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6,500원 부근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일단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5,000원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격 진료가 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라고 종목 구해 주셨고요. 멀리 볼 경우에 7,000원까지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5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자, 손절가도 5,0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사연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남겨주신 서영웅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즘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들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뒤늦게 들어가서 조금 손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올랐나 싶어서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먼저 핵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이슈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챙겨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자, 이 방면으로는 좀 다양한 전략 세워주고 있으신 우리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좀 최선의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AD칩스라는 기업입니다. 오, 네. 지금 아까 뭐 사연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너무 높아서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AD칩스라는 기업은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지금 뭐 이 웨이모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뭐 선두주자라고 좀 꼽히는 기업인데 최근에 2조 7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AD칩스라는 기업은 뭐 자체적으로 뭐 이 MPU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CPU를 좀 개발을 직접적으로 해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을 좀 보여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D칩스라는 기업 사실 매출 비중을 보자면은 다른 사업이 더 높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이 반도체 관련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2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후발주자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뒤늦게 튀어오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뭐 최근에 이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반도체들을 통합하는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하향 추세에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나오고 상한가에도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을 때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인데, 최근에는 이 테슬라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로도 유명하지만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받는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급등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도 터치할 만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 이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워낙 좀 저렴하고 시총 자체도 좀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이 기준봉이 형성되었었던 가격대 부근인 대략적으로 1,180원 정도로 잡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워낙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1,000원으로 두시고 이탈 시에는 바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AD칩스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180원, 손절가는 1,0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사연 최대한 잘 짚어봐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혹시 사연 채택 안 돼서 아쉬운 분들 있으시죠? 저희 방송 끝나고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노란톡 잠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쭉 내려오시면요.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노란 버튼이 있으니까요.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1대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강호진,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